좋아요, 구독. 네, 이제는 허색 마스터님과 함께 이 해외 선물 실전 노하우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스터님 지금 바로 공개해 주시죠. 네. 자, 오늘은 계속 보조지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조지표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네. 근데 차트상에 띄어만 놓으시고 정작 중요한 건 그냥 띄어만 있다는 거죠. 네, 그거를 어떻게 활용할까? 가끔씩 MACD 보고서 이렇게 골든 크로스인데 들어가고 어쩌고 그러다 꼬이면 에잇 그리고 지워버리고 아니면 그냥 띄어만 놓고 그렇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머리 아프지 마시라고 지난 시간까지 3번에 걸쳐서 세 타임에 걸쳐서 일단 다이버전스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많은 문의가 왔습니다. 실제로 저희 그 노란톡방에서도 그 부분을 적용해서 수익 내는 부분들을 보여드리고 있고 네, 그렇지만 그게 요즘처럼 추세가 강한 장에서는 전환을 빨리빨리 해야 됩니다. 이게 아니라 그러면 빨리 포기하고 태세를 바꿔야 되는 게 있으니까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추세를 이기는 보조지표는 없습니다. 네, 보조지표가 추세의 밑에 있는 거지 추세보다 위에 있는 건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머리 아프실 텐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이버런스를 보여드리기 위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께서 보조지표를 보시면서 머리 아프실 거거든요. 네, 그럼 그 보조지표들을 어떻게 하면 머리가 안 아프게 볼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보시면 보조지표를 제대로 활용하는 겁니다. 네, 내가 띄워놓는 보조지표 최소 1개 이상은 띄워놓거든요. 매매하시는 분들 그게 MACD가 됐든 RSI가 됐든 CCI가 됐든 윌리엄 R이 됐든 뭐든지 간에 띄워놓고 계십니다. 그럼 그 보조지표 중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2가지죠. MACD하고 RSI. 그중에 꼽으라 그러면 RSI고요. 왜냐면 MACD는 어차피 주가 지수 이동 평균을 좀 잡아낸 거니까 지수 이동 평균선은 충분히 그 차트에도 표시가 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그 부분 일단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계속해서 보조지표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 함께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이 모든 내용들이 다 허생 마스터님의 실전 노하우를 통해서 시청자분들께 제공해드리는 꿀팁이니까요. 오늘 방송 꼭 집중해 주시기 바랄게요. 네, 지금 바로 들어가시죠. 여러분들께서 일단 보조지표를 클릭을 찾으실 때 보면 이 추세형 지표에서 MACD를 찾는 거고요. 네, 모멘텀 지표에서 RSI를 찾는 겁니다. 이 뜻을 잘 아셔야 돼요. 계속 제가 그 정의라는 걸 강요하잖아요. 추세를 볼 때는 MACD를 보는 겁니다. 네, 반면에 이게 바닥인지 아니면 어느 정도 과열인지 그런 게 있잖아요. 과매수, 과매도인가 바닥이냐, 꼭대기쯤이냐 그걸 볼 때는 RSI를 보는 거죠. 물론 RSI가 계속 과열 구간으로 계속 연결되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피하시라고 말씀드렸었고 그러면 추세를 봐야 되는 거고 세기를 보는 거죠. 상대적 강도니까. 그러면 이게 순방향일 때가 있고 역방향일 때가 있습니다. 순방향일 때는 추세를 보는 거고요. 역방향일 때는 뭐죠? 전환은 뭐라 그랬죠? 다이버전스. 이 2개만 보시면 보조지표는 크게 볼 게 없습니다. 괜히 MACD 이게 골든 크로스가 났네 안 났네 막 이거 뚜렷하게 보고 아니면 이것도 모자라 오실레이터 켜가지고 오실레이터 색깔이 무슨 색인지 이렇게 보실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네, 그러면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순방향, 역방향까지 말씀해 주셨는데요. 차트를 보면 거죠? 일단 우리가 이 부분을 이미 배우셔서 아시잖아요. 이렇게 내려가고 있습니다. 쭉 내려가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 다이버런스가 나왔잖아요. 올라갔잖아요. 올라갔습니다. 네, 이때 뭐라 그랬죠? RSI가 먼저 뜨고 MACD가 뜨고 그다음에 주가가 움직인다고 그랬습니다. 가격이 움직인다고 했고요. 내가 이거 못 잡았어요. 그럼 여기서부터 보셔야 될 게 있습니다. 뭘 봐야 되냐면 골든 크로스, 데드 크로스는 2차적인 거고요. 큰 흐름을 찾으셔야 되잖아요. 큰 흐름이 뭐냐? 가격이 올라가는 대로 보조지표도 기우뚱기우뚱하면서 올라갑니다. 마찬가지로 RSI도 기우뚱기우뚱하지만 올라갑니다. 결국은. 그런데 여기서 쭉 내가 만약에 이 122평선 기준선을 쓰고 있다 그러면 기준선 이렇게 지지받을 때 따라잡으셔도 됩니다. 네, 따라잡으셔도 됩니다. 눌렸을 때. 그것도 기법 중에 하나니까요. 따라잡으셔도 되는데 중요한 게 하나 있죠. 뭐냐면 여기서부터 이게 내려가고 얘는 올라가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걸 따라잡아야 될까요? 계속? 아니죠. 따라잡으시면 안 되죠. 그때는 조용히 이렇게 추세선을 그으세요. 꺼질 때마다. 여기서 매수를 받으셔도 되긴 되는데 일단은 추세선을 그으세요. 저점마다 상승이니까. 그러다가 추세선을 이탈할 때 다이버전스가 당연히 나오겠죠. 다이버전스가 이렇게 해서 긴 시간 동안 잠자고 있다가 결국 긴 시간 동안 잠자고 있다가 다이버전스가 나옵니다. 무슨 얘기냐? 올라가는데 보조지표는 거꾸로 간다. 그러면 더 이상 그건 순방향이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가만히 계세요. 언제까지? 추세선을 이탈할 때까지.
이탈할 때까지 가만히 계셨다가 추세선 이탈할 때 MACD, RSI 보시고 이게 계속 낮아지고 있구나. 그렇다 그러면 추세선 이탈할 때 들어가셔도 늦진 않다는 얘기죠. 예,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다이버전스 난 그런 거 몰라요 하시는 분들은 아니면 놓쳤어요 하시는 분들은 쭉 올라가는 거 따라잡지 마시고 정의 따라잡으신다면 우리는 기준선 위에서는 매수를 보는 거니까요. 기준선에 이렇게 지지를 받았을 때 이 매수로 따라 붙으시고 만약 여기서 놓쳤다 그러면 쭉 보세요. 보시다가 이게 올라가는데 낮아지면 거꾸로 될 수도 있겠죠. 내려가는데 높아지면 그러면 여기서 추세선을 긋고 여기서 놓친 다이버런스를 여기서 구해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서 골든 코스가 꼬였네 어쩌네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큰 그림을 보시면 오히려 수익 내기가 더 쉽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한번 나와서 말씀드렸는데 한 달 전쯤에 차트를 이렇게 좀 쪼아서 보시는 게 낫지 차트 캔들 본다고 막 이렇게 보실 거면 그냥 차트를 하나 띄워 놓으시라고 말씀드렸죠. 작은 차트를 하나 그쵸. 닿는지 안 닿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큰 흐름을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다음 예제 하나 더 보도록 하죠. 네. 이번 예제는 좀 어렵습니다. 뭐가 어렵냐? 시간상 이거 한번 설명드리면 끝날 것 같아가지고 어려운 걸 준비했습니다. 이거는 딱 보시기에도 어렵죠. 이 박스를 왜 쳤을까요? 박스가 구간입니다. 박스가 구간. 자 여기서 올라오던 게 내려갔다 다시 올라갑니다. 그럼 보조지표는요. 보조지표는 이렇게 보면 점점 낮아지고 있죠. 얘는 올라간다니까요. 근데 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다이버전스죠. 그런데 제가 여기서 막 여기서 매도하지 마시고 여기서 기다렸다가 뭐 하라고요? 쭉 저점 추세선 이었다가 추세선을 이탈할 때 보시고 보조지표들도 낮아지고 있으면 아니면 골든크로스가 났으면 RSI, MACD 그다음에 가격 내려오면 그렇게 해서 매도를 치시면 됩니다. 그 전에 뭐가 있죠? 기준선이 있죠. 여기 122평선 기준선이 있습니다. 이걸 뚫지 못하고 내려오기 때문에 매도를 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면 직전 저점 이 부분이나 이 부분까지 보시면 되는 거고요. 아니면 추세를 계속 끌고 나가고 싶으시면 딱 하나 보시면 됩니다. 추세를 계속 끌고 나가실 분들은 여기서 골든크로스 날 때까지 여기서 골든크로스 날 때까지 아니면 요거처럼 다이버전스가 나올 때까지 끌고 가시면 됩니다. 가장 안전한 건 직전 저점이나 뭐 기준선이겠지만 매도 입장에서는 골든크로스가 날 때까지 매수는요 데드크로스가 날 때까지 끌고 가시면 됩니다. MACD는 그럴 때 활용하는 거지 이거를 뚜렷하게 막 확대해서 보고 막 그러라고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여기서 내려가다가 말고 올라갑니다. 이것도 다이버전스죠. 보면 내려가는데 올라가요. 여기도 보조지표는 이미 올라가고 있죠 지금. 그러면 어떻게 하시라고요? RSI, MACD 그다음 가격을 보시고 추세선을 이탈할 때 들어가시면 됩니다. 난 이것도 못 들어가겠다. 그러시면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에서 기준선에서 매도 한번 치시든가 아니면 기준선에서 이렇게 눌렸을 때 얘는 지금 밑으로 가지만 매수를 들어오시든가 이런 식으로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마지막 구간은요. 또 여기에서 올라가다 또 내려가죠.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여기는 이 주가보다 이 가격보다 이 가격이 더 높아요. 높습니다. 더 높네요. 높은데요. 왜 안 되죠 이게? 높은데요. 선을 그어 본다면 그러면 MACD가 지금 이렇게 내려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 잡아내시면 돼요. 그럼 내가 여기서 들어가려고 했는데요. 여기서 이렇게 지지를 받는 거 들어가려고 했는데 밑에 보조지표를 보셔야죠. 보조지표를 봤는데 내려가네? 그러시면 들어가시면 안 되죠.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하시라고요? 지켜보다가 추세선 이탈할 때 매도를 치시는 게 더 유리하다는 거죠. 그럼 전 올라갈 것 같은데요. 그러면 그냥 지켜보세요. 나는 올라갈 것 같은데 매도를 치라고 그럼 지켜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도 세 군데에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거죠. 이게 왔다 갔다 하면 사람 헷갈립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저도 그렇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보상 심리라는 게 있어요. 무슨 얘기냐? 내가 여기서 마이너스 50틱 손실이 났다. 마이너스 50틱 손실이 났다면 여기서는 플러스 50틱 이상을 가져가려고 합니다. 다 똑같은 거죠, 누구나. 그러면 적어도 본전치기하고 나오시는 걸로 하고 여기서 수익을 내시면 되겠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하셨다면 앞으로는 내가 매수를 들어갈 때 보조지표가 점점 낮아지면 이제는 좀 기다려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고 매도를 들어갈 때는 보조지표가 올라가지 않으면 매도를 들어가시면 되는 거죠. 자신 있게. 그 쭈삣쭈삣하지 마시고 쌍봉 쌍바닥 그건 2차적인 거고요. 일단은 보조지표들만 보셔도 그런 부분들은 분위기상 충분히 사전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꼭대기에 물리지 않는 법 뭐라고요? 보조지표가
예, 여기는 가격이 올라가지만 보조지표가 내려가면 예, 나는 실패했으니까 빨리 턴을 하셔야 됩니다. 물론 이게 이렇게 해서 이게 내려가면서 한참을 더 올라갈 수도 있어요. 예, 그렇지만 그런 경우는 드물어요. 그거는 강한 상승세에서만 가능한 거고, 그럼 내려옵니다. 네, 그 신세계 리턴즈 들어오기 전에 제가 700에서 710, 715 이렇게 매도를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하도 오지 않아가지고 예, 들어왔지만 들어와서 아까 얼마였죠? 685였나요? 아니 585였나요? 네. 네, 그거 매수를 잡아냈으니까 네, 그렇다고 그러면 그 부분도 잡아낼 때 이미 예측을 하고 들어왔었어요. 떨어질 때 이 정도까지 떨어질 수 있겠구나.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시간 남으니까 조금만 더 보도록 할게요. 네. 하나만 더 보도록 하죠. 네, 좋습니다.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보조지표 보겠습니다. 활용 예시입니다. 네, 쭉 떨어집니다. 아, 이거 무섭죠? 어젯밤에 이랬어요. 오늘 새벽에 쭉 떨어지는데 그럼 여기서 매수받고 여기서 매수받고 매수 받을 수 있어요. 받을 수 있는데요. 중요한 건 보조지표를 보셔야죠. 계속 떨어집니다. 어떻게 하시라고요? 그냥 지켜보시라고요. 언제까지? 더 이상 떨어지지 않을 때까지. 예, 보조지표가. 그럼 이 부분에서 보면 가격은 떨어지는데 보조지표가 올라가죠. 아, 그럼 준비해야 되는 거죠. 뭘? 추세선을 긋고. 근데 이미 좀 센스가 있으신 분들은 이쯤에서 두 번째 봉으로 해서 추세선 긋고 대응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난 겁나. 여기서 그냥 올라갈 것 같아. 그러면 그냥 기다리시라고요. 나는 매수를 좋아해. 그럼 기다리시라고요. 어디까지? 예, 여기까지. 네, 그러고 나서 이제 계속 보셔야죠. 뭘 봐야 되냐? 이거를 계속 끌고 갈지 안 끌고 갈지 보셔야 되는 건 쭉 올라가다가 데드 크로스가 나면 정리를 하든가, 아니면 기준선에 정리를 하든가, 아니면 직전 고점이나 뭐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시는 저항대에서 정리를 하시든가. 네, 그 셋 중에 빠른 것 중에 하나를 정리하시면 되겠죠. 네, 그렇지만 내가 홀딩을 한다 그러면 이게 적어도 다이버런스나 아니면 데드 크로스가 나오기 전까지는 끌고 가실 수 있는 겁니다. 네, 상승을 보고 있으니까 여기서는. 근데 이제 그걸 보셔야 돼요. 나중에 또 말씀드릴 여유가 있겠지만 나스닥이 하루에 얼마를 움직이는지 계산하면 이게 밑으로 더 터질 건지 아니면 위로 이제 좀 반등을 줄 건지는 계산을 하면 나올 수 있습니다. 잡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시간상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그 부분 물어보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기법은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